하고 이제 멘보샤고요. 고구마 파스 같은 경우는 얘가 25분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 요리랑 같이 나오겠죠. 뭐 짜춘건, 그 다음에 양장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짜춘건, 양장피 말고는 크게 없네요. 중식은 진짜 막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요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식처럼 얘가 15분짜리가 아니라서 네, 또 뭐 너무 복잡한 요리랑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하고도 뭐 탕수육도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만두 종류랑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시간이 25분이는데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사실 25분까지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떤 요리 같은 뭐 짜충건이나 만두 같은 요리는 시간 안에 내기가 부족한 요리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시간이 좀 남은 애예요. 그러면 항상 요리가 어떤 두 가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얘하고 좀 어려운 게 나왔다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그 시간을 같이 활용하면 시간 안에 못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걔를 좀 바쁘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해 못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한식 잡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한식 잡채, 그 잡채 같은 복잡한 애가 나온 거예요. 막 썰고 데치고 볶고 뭐 지단도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애가 나왔으면 만약에 그 잡채랑 시간이 안 남는 보통이랑 같이 나왔다면 잡채를 그냥 빨리 끝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랑 같이 나왔다면 걔를 막 소몰이 하듯이 몰고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시간적으로 얘에서 남아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두리 정도도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자체가 바쁘고 되게 복잡한 요리예요, 빨리빨리 하세요를 이제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만두도 그래요. 이 중교자 같은 경우는 진짜 바쁘게 하셔야 되거든. 근데 얘가 있다는 거지. 얘랑 나왔다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몰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위생적으로 조금 더 점수를 안 깎이는 방법으로 해야 완성장에서 조금 여유 있게, 왜냐면 못 내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복잡한 거나 복잡한 게 나오면 못 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출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 시험장에서도 항상 절대평가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보러 다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잘해버리면 거기서 좀 특출려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요리가 같이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머리를 쓰셔서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서 이제 가장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그에 반면에 이제 바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옥수수 바스가 있고 고구마 바스가 있어요. 오히려 고구마 바스가 조금 더 쉬운 게, 옥수수 바스는 일단 옥수수 다져야 되고 땅콩도 다져야 되고 반죽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기서 조금 오래 걸려요. 거기 말고는 이제 항상 제가 중식에서 3분 요리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 과정은 어차피 얘를 연습하시면 옥수수 바스랑 똑같이 연습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 갈색 시럽을 내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요. 항상 제가 두 가지 음식 같이 끝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있죠. 한식의 배숙 같은 경우 얘는 뜨겁게 먹는 음식이 아니고 차갑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얘도 디저트예요. 설탕 시럽에 굳어야 돼요. 얘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집에서 보통적으로 마탕 만들면 물엿을 넣고 물 넣고 설탕 넣고 끓여요. 그러면 얘는 고체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기름에다만 설탕을 녹여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자연스럽게 열을 가하면서 액체로 변하게 되죠. 근데 얘는 다시 고체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름에다만 녹여서 액체로 만든 상태에서 버무리고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시장 같은 데 가면은 잉어 사탕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설탕이 사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래서 손으로 만져도 묻지 않는 마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혀야 돼요. 그럼 얘랑 뭐하고 같이 나왔다면 저는 이쪽 재료 건드리지도 말라고 해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요. 보통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같이 해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음식을 같이 내야 될 때는 이제 얘도 같이 하고 얘도 같이 해서 얘도 3분 요리 만들어 놓고 얘도 3분 요리 만들어서 이제 후라이팬 자고 확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얘는 다르다는 거죠. 이쪽 요리를 건들지도 말고 우선 씻어만 놓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는 체크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접시에 딱 놔두시고, 뭐 반죽 같은 건 미대 놓으세요. 왜냐면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얘를 빼놓고서는 될 수 있으면 이쪽 재료는 칼로 써는 작업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먼저 끝내놓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얘를 활용하셔야지, 잘못했다가 얘가 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장 가면 대부분 잘 안 그래요. 이쪽 이렇게 나오면 항상 아는 거부터 해요. 네, 내가 아는 거.
뭐 썰어야 되지? 이렇게 스캔을 해요. 스캔하다가 마늘 보여. 마늘 썰어요. 맞아. 네, 대파 보이면 이제 대파 썰고요. 항상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 그래도 모르겠으면 앞 사람을 따라하고 옆 사람을 따라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뭘 써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장 가면은 고구마 바스 먼저 하셔라, 옥수수 바스 먼저 하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걸 다 까먹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걔 중에 학원 중에서 그거를 안 가르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바스가 나오면 바스가 먼저 끝내서 얘를 어쨌든 코팅이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고구마를 길이로 4등분하래요. 고구마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로 반을 한번 썰고요. 또 뒤집어서 여기도 한번 썰고 여기도 한번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의 크기가 어떤 애는 좀 약간 뚱뚱한 애는 이렇게 다 균일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길쭉한 거 갖고 왔거든요. 여기는 뚱뚱한데 여기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온도에서 튀기다 보니까 얘 크기와 얘 크기가 달라버리면 얘 튀겨지는 동안 얘는 색깔이 다 와인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응용이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요구사항은 길이로 4등분을 하랬으니 똑같은 길이로 썰어주면 안 되죠. 그람 수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썰고요. 여기는 좀 더 짧게 썰어야죠. 그래야 그람 수가 맞춰질 테니까. 그래서 고구마가 두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얘 길이를 조금 달리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슷한, 같은 시간 내에 같이 익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다각형으로 쓰려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썰었다 이렇게 썰었다 이렇게 썰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런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 같은 건 조금 다듬어 주래요. 살짝 다듬어서 이따가 설탕 시럽에 이렇게 잘 너무 뾰족하면 안 굴러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갈변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필기 1호 때도 배울 텐데, 갈변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를 껍질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 감자를 껍질 깎아놓으면 갈변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변 현상, 또 효소적 갈변이라고 해요. 그냥 나는 뭔지는 안 했어요. 껍질만 먹겠는데 지가 알아서 변하는 건 효소적 갈변이에요. 근데 반대로 콩을 발효시켰더니 간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는 건 효소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갈변하려는 효소가 아니고 내가 발효 처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해요. 그럼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를 가열했더니 갈색으로 변하는 거, 이건 비효소적이에요. 설탕을 가열해서 변하는 건 비효소적이에요. 효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체적으로 그냥 효소가 들어있어서 나는 그냥 공기 중에 노출만 시켰는데 변하는 건 효소적 갈변이라고 해요. 이 효소적 갈변을 막아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공기를 만나면 안 돼요. 산소하고 만나면 안 돼요. 산소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물에다 담가 놓으라는 거예요. 물에 담가만 놓으면 얘가 갈변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럼 얘 깎을 때 뭐 해야 돼? 물 떠다놔야지. 떠다 놓고 바로바로 물에다가 넣어서 갈변 효과를 막아주는 거를 어쨌든 보여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물 묻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닦아요. 행주로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튀길게요. 자, 얘는 그럼 몇 도에서 튀겨야 될까요? 제가 튀기면 온도는 160도 180이라 했어요. 익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두께에 따라 틀리기도 할 거예요. 고구마를 얇게 쓸었다면, 만약 고구마 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강판, 뭐라 그러죠? 첼칼? 이거에다가 슬라이스 해갖고 얇게 쓰면 180도에 튀겨야죠. 그죠? 근데 얘는 4cm의 다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면 160에서 한 170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170은 돼야, 또 150, 160도에서 정도 튀기면요, 겉에가 물렁물렁해져요. 딱딱해지지 못해요. 부서지거든요. 삶아진 고구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70도에서 튀겨야 얘가 겉면도 약간 딱딱하고 안에도 익을 수 있는 고구마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쑤시개로 찔러보면 되죠. 익었어요. 근데 겉면 색깔이 안 났어. 그럼 샘플로 가면 되죠. 샘플로 가셔서 얘를 겉면이 그래도 좀 색깔이, 컬러가 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튀기까지 가져가셨으면은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요. 자, 옥수수 파스는 6개의 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수량을 안 정해줬어요. 다 내래요. 어쨌든 고구마에 있는 재료 그냥 다 내래요. 큰 고구마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유 있게 더하셔야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시고 2번 할 거예요. 오늘 가스를 이거 한번 해보시고 또 해보시는 게 낫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2번째 들어갈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고구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설탕량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되겠죠. 보통적으로 지금 이런 고구마라면 기름이 2스푼 들어가고 설탕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재볼까요? 그램수 몇 그램 써있어요, 고구마? 지금 품목에 써있죠? 300g. 300g이요. 거의 그 시험장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이게 200이에요. 199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늘리세요. 기름량은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돼요. 네, 기름량은 2스푼에서 설탕은 6개까지 드세요. 그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 가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요 갈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효소적 갈변이랑 비효소적 갈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비효소적이에요. 가열을 했어요. 그럼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부터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걸 타지 않게 잘 섞어요. 잘 섞어서 이 갈색의 시럽 상태가 약간 투명하면서 그 다음에 색깔이 갈색이 나 있는 이제 시럽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데 순식간에 변해요. 왜냐면 기름의 온도가 물은 100도까지밖에 끓지 않지만 기름은 진짜 200도 넘어서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센 불에만 놔두면 갑자기 그냥 타버려요. 설탕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밀당을 계속 해가면서 설탕 시럽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액상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얼른 더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고구마를 넣어서 버무려요. 이때는 불 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코팅을 시켜요. 계속 코팅 시켜야 돼요. 한 번 코팅했건 절대 안 묻는 게 왜?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구마에다가 기름을 한 번 옷을 입으면 설탕을 익히려고 해도 안 입혀져요. 그래서 계속 무슨 닦아내듯이 계속 설탕 옷을 입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버무리기 작업을 하시는 상태에서 설탕이 이제 굳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까 설탕을 어떻게 보면 선풍기 역할을 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가 걸쭉해지면서 점점 고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버무릴 때 뭐가 나오냐면요. 실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게 되게 훌륭한 거예요.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사가 당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스는요, 실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실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을 만들어내시고 그릇에 담아서 이제 식혀주시면 되죠. 근데 그릇에 담을 때도 그냥 맹그릇에 담으면 다 달라붙어요. 기름 발라서. 기름에 발라놨다가 이 접시에 담으시면 안 되고 다른 접시로 옮겨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시고 이제 이쪽 요리 썰든 뭐 요리라든 이렇게 실이 딱 들어가시면 나오면 이제 그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실이 나올 때까지 하면 사실 조금 늦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얘가 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네끼리 이렇게 붙었을 수도 있어요. 손이 빠르고 내가 이거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라면 감이라는 게 있어서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나중에 그냥 야매로 나오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제 예상은 고구마파스 한 4번 이상 할 거거든요. 그럼 충분해요. 네, 왜냐면 오믈렛 같은 애예요. 연습을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그냥 흉내낸 거하고 고구마 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서 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흉내내는 거는 얻어 걸려요. 운이 좋으면 가끔 한 번 나오고 아니면 또 실패할 때가 있어서